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3만여 가구.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공급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집을 사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3기 신도시를 분양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분양가가 공개되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15평을 기준으로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6억 9천만 원,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를 적절히 책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 보도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하루 전인 15일 밤 야당의 법안 소위를 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위원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2명은 현재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야당이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지만 여당은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보다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 처리가 더 급하다며 이 법은 가짜뉴스 방지가 목표가 아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기원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원을 밝히기 위한 2단계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앞서 WHO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우한을 찾아 기원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조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 우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 세계로부터 조사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원 조사는 확산 초기 자료 부족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WHO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한 실험실 유출설은 터무니없다며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는 말인데요. 요즘 국내외 정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